그런가 하면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모친 재판 증인의 1억 원을 들고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1억을 들고 찾아간 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예. 단지 이제 용도가 이중을 요구한 게 아니고 화해를 주선하려고 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지만 검증 차원에서 이거 분명히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한 거죠. 김건희 씨가 1억, 위증, 화해,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요? 16년 전 모친의 법정 다툼 당시 핵심 증인에게 1억 원을 들고 찾아간 것을 인정했다라고 조금 전 김건희 씨를 얼마 전에 인터뷰했던 매체 관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가? 2003년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매매 과정 중에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 원을 놓고 윤 전 총장의 장모,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모친과 동업자 정모 씨 간에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모 씨의 입장은 정모 씨의 강요로 약정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돈을 못 나눈다. 동업자는 약정대로 절반씩 이익 나누자 라는 분쟁 가운데 약정서를 체결할 당시에 입회했던 법무사 백모 씨가 1심 법정에서 모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말이 맞다라고 윤 전 총장 장모 측에게 유리한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5년 2심에서 갑자기 증언을 번복했다. 장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을 한 거다라고 증언을 바꿨다는 겁니다. 동업자 정모 씨는 징역 2년 대법원에서 선고가 됐는데 최근 이 장모에 대해서 모해 위증 의혹 재수사가 결정된 바 있고요. 증언 번복 직후에 김건희 씨가 화해를 주선하려 그 백모 씨에게 1억 원을 들고 찾아간 건 인정했지만 위증교사 의혹은 부인했다. 화해 주선의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이게 다 무슨 상황이에요? 좀 복잡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정모 씨라는 분이 한 스포츠 센터의 채권을 100억 원에 사면 그걸 153억 원에 되팔 수 있다. 이런 사업을 바로 윤 전 총장의 그 장모한테 제안을 합니다. 100억을 투자하면 53억이 남는다는 거죠. 그렇죠. 53억이 남는다. 그렇게 남으니까 거기 투자를 해서 우리 반반씩 나누자. 그래서 실제 100억 돈을 장모 최 씨가 됩니다. 되고 나서 그럼 이제 반을 나눠야 되는데 반을 나누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소전에 오가는데 그때 장모 최 씨의 주장은 뭐냐면 이 반반 나누기라는 것 자체가 강요에 의해서 쓴 약정이다. 문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강요에 의했다. 그래서 당시에 법정에 이제 당시 문건에 관여했던 법무사 나왔는데 실제 윤 전 총장 장모의 말이 맞다. 강요에 쓴 거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나누지 않아도 됐고 당연히 최 씨가 승소를 했고 오히려 같이 사업을 제안해서 반반 나눠야 된다고 주장했던 정 씨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은 거죠. 그런데 2심에서는 이 법무사 백 씨가 말을 뒤집습니다. 실제 강요에 쓴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위증을 교사받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이 전혀 이제 엉뚱하게 가는데 물론 대법원까지 결국은 최 씨가 승소를 합니다. 최 씨가 이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는 결국 이제 이 백 씨가 증언을 뒤집으니까 당연히 최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겠죠. 그것을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김건희 씨가 돈을 들고 가서 김건희 주장은 화해를 주선했다라고 주장하지만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이것은 결국은 위증을 다시 한번 교사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모해 위증죄를 가지고 다시 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달라질 텐데 마지막 최종 판단이 2011년 났다. 그렇게 2011년 11월에 났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가 4개월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마지막 재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진실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억을 건넸는데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억 원이 전달된 건 아닌 걸로 현재는 알려지고 있는 건데 양측의 주장이 지금 첨예하군요. 이게 위증을 요구하기 위한 대가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화해를 위해서 들고 찾아갔다가 다시 갖고 온 돈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두 분의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님, 어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로 등록을 했으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라 부르는 게 맞겠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 그 다음에 부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뭐 소송이나 이런 것과 좀 차원이 틀립니다. 대개 보면은 좀 복잡하고 또 경제적 이득,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탐욕과 관련된 좀 어떻게 보면 좀 사건 내용들이 좀 지저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장모님께서 구속이 되시긴 했지만 건강보험공단 돈을 22억 9천만 원을 편취를 했다든지 이게 같이 투자해가지고 나누기로 했는데 그걸 또 이게 혼자 다 차지하기 위해서 또 소송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이에 자기 딸 김건희 씨가 말하자면 아니 화해를 시키는데 1억 원짜리 화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댓글을 보니까 야 1억 원짜리 화해를 받는 방법 좀 알려달라. 뭐 이런 이제 댓글들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내용들이 일반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설령 위정 교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 지난 걸 왜 지금 와서 덜추냐 이런 자세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언론이나 이제 여당에서 김건희 씨 논문과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후보에게 해명을 하라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정세균, 이낙연, 이재명의 논문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명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성실히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본질과 비껴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자신들을 정당한 측면에서는 저는 좀 이 대응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께서는 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이게 결국은 대선 후보에 관한 검증 과정에서 불거지는 일이고 결국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죠.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지만 가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식의 언급에서 여권 내에서도 여러 분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명확한 건 한 2005년 정도 되는 사건이면 윤석열 전 총장과 김건희 씨는 서로가 누구가 누구인지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몰랐을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윤 전 총장이 굉장히 뒤늦게 결혼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 이전 한참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 김건희 씨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미 무혐의로 정리가 된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여기에 대한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수사가 들어가고 재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질 공산들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해경군 김신우라는 이낙연 대표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경찰은 당시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검찰에 여기에 대한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정리하고 끝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가족에 관한 검증이 진행되기 시작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왜 검찰은 당시 이 내용을 무혐의로 끝냈을까?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경찰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에 관련된 문제들도 결국 대통령 가족에 관한 엄중한 문제로 다뤄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치닫게 된다면 아마 선거하는 기간 내내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 수사, 재판, 검증으로 특히 후보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 관한 일로 치부될 공산이 매우 커지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명한 검증들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일입니다만은 이미 과거의 재판이 다 정리된 일들까지도 하나둘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이 검증이 이루어지게 되는 순간 정작 중요한 국민의 삶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는 관계가 조금은 없는 방식으로 네거티브 선거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여야 두 분의 다른 의견 들어봤고요.